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4일 무진 6번째 기사 1436년 명전통 1년 포표물 비밀에 붙이는 일에 관한 논의. 이어서 모두 아래기를 신등이 삼가 원전을 상고하온 바 다만 감사의 근거 출적의 법만이 있을 뿐 실봉의 명문이 없사오며 속전에도 역시 수령의 포표물 7사로서 등급을 나누어 각기 그 이름 아래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고한다고 하였고 역시 비밀로 한다는 법문이 없습니다. 그러하온 즉 헌의하는 자들이 의논한 바 매우 비밀리 취급되었다 하면 어디에 근거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릇 서계를 올리는 일에 있어 비록 비밀에 속한 일이 아니라도 반드시 모욕 제기하고 실봉하는 것은 그 일을 경건히 다루려는 것이며 계달한 뒤에도 승지가 다시 봉합해 두는 것도 역시 경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해당 관하에 내리기 전에 경솔히 외부에 발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밀로 취급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포편장을 승지가 비록 봉합하여 보내더라도 계달한 뒤에 그 전체를 모르는 자가 없거늘 어찌 헌부의 아전들이 누설한 뒤에야 알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또 최리열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더욱 힘써 그 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상정이었거늘 어찌 더욱 그 일에 태만함이 있겠습니까? 헌부에서는 반드시 이조의 이문에 의거한 연후에 포표의 시비를 고찰할 수 있는 법인데 만약 문빙이 없다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고찰하겠습니까? 감찰은 비록 헌관이라고는 하오나 본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상 이조에서 이첩한 문빙을 어찌 얻어볼 수 있겠으며 헌부에서도 역시 행대로 하여금 그 등급을 먼저 보게 한 뒤에 보겠습니까? 또 행대를 나누어 보낼 적에도 다만 7사의 실적만을 고찰하게 할 뿐이요 본시 포편 등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거늘 어찌 관건을 침해가며 제 뜻대로 올리고 내리는 패단이 있겠습니까? 신등이 극이 듣자 없건대 지난 추동 등에는 각도 300여 주에 한 사람도 폄을 당하는 자가 없다가 금년 추나에 폄을 당한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하오니 상상컨대 이는 반드시 감사가 헌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온 즉 헌부에 이문하여 전체를 잘되고 못된 것을 조사하게 하는 법이 조그마한 보익이 반드시 없지도 않을 것이며 만약 헌의한 자들의 논의를 좇는다면 포편에 불공정한 패단이 아마도 전과 같을까 염려되옵니다. 삼가 성상의 채택을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헌의한 자들의 의논을 쓰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5일 기사 첫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6년 6월 5일 기사 두번째 기사 봉이가 건정전에서 울무로 해괴제를 행하였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6일 경우 첫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6일 경우 두번째 기사 개원점경 속의 날씨 변화를 상고하게 하다. 명하여 개원점경 속의 수환, 청우, 기후 등을 점쳐 징험하는 부분을 초사하여 서운관에 내려 매일 1월 성신 및 기후를 관찰하여 수환의 징조를 고험하게 하고 이를 길이 항식으로 삼았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7일 신미 첫번째 기사 유사를 행하여 비를 빌다. 우선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6월 7일 신미 두번째 기사 한제로 인해 술과 주선을 감하게 하다. 임금이 약으로 먹으려고 술을 올리라 명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지금 천기가 순조롭지 못한 때에 여러 달을 경과하도록 술을 올리지 못하게 하시와 병이 나실까 두렵사오니 이제부터 아침마다 술을 드시어 성호의 조화를 기하옵시기 원하옵니다. 또 예로부터 제왕이 가뭄을 우려하여 감선하였다 하옵는데 그 감선한다는 것은 시선을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오라 그 품술을 감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미 각도로 하여금 모든 선을 진상하지 말도록 하셨사오나 추선과 같은 것은 때에 지어하시
하옵시는 음식이오니 의당 다시 올리도록 하셔야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기운이 좋지 않다면 마땅히 술을 올리게 하여 조화시켜 자보할 것이지 어찌 경들이 청을 기다리겠는가. 다만 지금 질병이 없는데 이 극한을 당하여 어찌 감히 술을 올리게 하겠는가. 또 내가 하루 동안에 선을 올려받는 것이 네 차례나 되니 이것만 해도 족한 것이다. 내 어찌 요량하지 않고 주선을 감하라 명하겠는가 하였다. 주선은 점심이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화룡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황해도 봉산군에 큰 비가 오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8년 윤 6월 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종무에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당승군 홍해에게 내구마 한 피를 하사했다. 종묘에 비를 빌어 감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장사를 보았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1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동방청욱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1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향원을 올리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1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임시 설정된 직무에의 임명은 유품의 예의에 의해 계달하게 하다. 2조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임시 설정된 직무에의 임명은 모두 유품의 예의에 의하여 계달하되 길이 항식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1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집현전의 관은 수를 줄이게 하다. 의정부에서 2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자년에 비로소 집현전을 설치하고 관은 10명을 두었던 것을 병원년에 6명을 증언하였고 을묘년에 자치통감 훈의의 편찬으로 인하여 다시 6명을 정언하였으며 또 서연관 10명을 혁파하여 합쳐서 모두 32명이 되니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쓸데없는 인원이 배단이 없지 않사오니 청하옵건대 12명을 줄여서 다만 20명만을 두고서 연관은 녹관이오니 집현전과 기타의 관원으로 적당히 겸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1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대소 제향에는 주기를 쓰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문소전에는 모두 평상시와 같이 하여 조석 상식에도 모두 언기를 사용하고 있사온데 유독 대소의 제향에는 목기를 사용하오니 온당치 않습니다. 이 뒤로는 주기로 고쳐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우의정 노환의 아내 민씨가 졸하다. 빙반을 하사하고 또 쌀콩을 아울러 80석과 종이 100건 그리고 관각을 하사했다. 민씨는 원경 왕후의 아우였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아버지의 병 치료를 위해 자신의 손을 자른 아이에게 정문을 세워주다. 은산사람 김상택이 정광병을 얻었는데 그의 몇째 딸 김은태라는 아이가 나이 13살로서 사람 뼈라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오른손 손가락을 잘라 곱게 갈아서 이를 떡에 넣어 먹였더니 그 아버지의 병이 드디어 나았다. 이 사실을 보고하며 명하에 정문을 세우고 복호하게 하였다. 정광병은 미친 병이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2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서울에 머물러 둔 동두리 불화를 평안도에 유치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올영합 동두리 불화가 묻는 일들에 대하여 모두 사실대로 답답하지 아니하오니 그의 마음속에 간사하고 괴휼하여 서울에 머물러 둘 수가 없습니다. 왕만피, 동화은거 등의 예에 의하여
평안도 깊숙한 곳에 유치해두고 관에서 모든 비용을 지급하면서 뒤에 변동을 관찰하여 들여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동들이 불화는 관계로 투항해 와서 우리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 자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나라는 야인과 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온 것이 바로 그때이므로 그의 심중을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베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다. 세종시로 73권 세종 18년 6월 13일 정축 첫번째 기사. 건정전 옥상에 이상한 기운이 돌다. 지편전 수찬 김순이 홀로 본전에 있다가 해가 돋을 무렵에 건정전에 바라보니 그 옥상에 연기가 아니고 구름도 아닌 기운이 있었는데 그 형상이 마치 둥근 기둥과 같은 것이 두 개가 짙은 청색과 엷은 흑색으로서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다가 곧 흩어져 소멸되었다 하여 승정원에서 그 형상을 상생히 물어 이를 깨달은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제2일망정 상수는 아니다. 내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몸을 닦으리라 하였다. 세종시 73권 세종 18년 6월 13일 정축 두번째 기사. 사복시 관원이 맡은 말의 관리에 대해 의정부에서 아뢰다. 사복시 관원이 나누어 맡은 말이 모두 8, 90필에 내려가지 않사온데 치사케 한 말에 대하여 다만 그가 타는 말만을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시 필요하여 발병치사 한 말은 육전에 의하여 시행하고 호종하거나 무시로 수렵에 나가는 대소 인원들이 급히 달려 필요하게 하고 인하여 병이 생기는 것이 간혹 있으니 이를 양마에게 교구한 뒤 10일 이후에 병이 나서 도선하게 되며 두필리아는 형조로 이문하여 논죄하고 세필리에 이른 자는 말 한 필을 징수하여 10일 후에 잘 기르지 못하여 병이 나서 치사하게 한 자는 양마이면 밑조항에 의하여 시행하되 모두 1년을 한하여 통산하고 의원 이마이면 형조가 이문하여 논죄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로 73권 세종 18년 6월 14일 무인 첫번째 기사. 절도죄의 처벌과 천구의 관직 제수에 관한 사관원의 상소문. 신등이 모두 용렬한 재질로서 언관에 발탁되어 삼가 한두 가지 관견을 가지고 우르러 천총을 번독하오니 밝으신 성감으로 재택하시기 바라옵니다. 1. 서경에 이르기를 무리를 지어 내외에서 구적을 자행하는 자는 무릇 백성으로서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옛날의 구적이란 곧 오늘의 절도이온데 이들은 결코 용렬하고 우매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흉악하고 강력한 무리들입니다. 마냥 놀면서 힘쓰지 아니하고 이욕을 한없이 탐하여 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오직 도절에만 힘써 낮에는 종족을 감추고 밤이면 나타나 가만히 앉아서 풍이 미식을 얻고 있사온데 그들이 도둑질을 감행할 때 강한 자가 이를 잡으면 반드시 수건을 맺게 되고 약한 자가 이를 잡게 되면 도리어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여 잡지 않거나 또 꺼리하여 고발하지 않는 자도 잠옷 많사오며 비록 고발하여 체포한다 하더라도 그 형벌이 결장이나 자자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결장이나 자자로서 이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어찌 징계할 수 있습니까? 죄를 받은 그날로부터 다시 탐욕을 부려 즉시 도둑질을 감행하고 마침내 징계하는 마음이 없이 인명을 잔해하고 물건을 약취하고 있어 온 백성이 이를 원망한탄하며 그 고기를 씹고자 하여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사오니 그 상도를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며 화기를 손상하고 재앙을 초래함이 이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신등이 율문을 참조하여 상고하건대 절도를 3번 범하면 교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이 사명 뒤에 범한 것이라야 좌지한다는 조문에 의거하기 때문에 국가의 경사와 상서 또는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사유의 언전이 없는 해가 없어서 절도들이 스스로 죄가를 뉘우치지 않고 사유를 입은 그날로부터 즉시 도둑으로 되돌아가 혹은 재범 3범으로부터 10범에 이르도록 끝내 형육을 받지 않는 자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의 언전이란 한간 여러 도둑들의
악만을 조장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오늘 수갑에서 벗어났다 하면 그날로 다시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5분에서 도둑을 맞는 집이 없는 날이 없고 이를 근심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거리 위에 들리곤 하옵더니 그 버릇이 자라서 내탕의 금작과 봉상시의 은찬까지도 도둑질하는 데 이르렀으니 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오라. 그 전날에 도둑을 다스리는 법이 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근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울 안에서 횡행함이 이와 같사온즉 외방은 따라서 알 수 있는 일이옵니다. 신등은 침식지간에도 성취가 이루어져 가는 오늘을 위하여 개턴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옛날 주자가 건의하기를 지금 도류의 법이 벽을 뚫고 담을 뛰어넘는 도둑과 예속을 어지럽히는 엄난을 자행하는 간악한 행위를 막지 못하는 반면에 과중한 것은 죽지 않을 자가 죽는 수도 있으니 강도와 절도 같은 무리들은 한결같이 궁형이나 비형으로 다스리면 비록 지체의 일부분은 해하는 것이 되나 체구와 생명은 실상 보존하게 되어 위로는 선왕의 뜻과 부합하고 아래로는 신의에 맞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한결같이 주문공의 논의에 의하여 절도는 비록 초범일지라도 힘줄을 끊어버려 용이하게 걷거나 달아나지 못하게 하면 비록 도둑질을 행하려 하여도 마침내 행할 수 없고 상을 준다 해도 도둑질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선성의 상형의 뜻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전하의 호생지덕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대개 이 법의 시행이 사람으로 하여금 종신 폐질게 하는 것으로 성취에 오르날 행할 수 없을 것도 같으나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함은 제왕의 상도이며 때에 따라 저기한 법을 제정함은 성인의 권도인 것입니다. 저 죄 지은 사람들은 비록 폐지를 얻는 한이더라도 다같이 천지 사이에서 삶을 향유하는 것만으로 족하려니와 이 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또 저 강포한 손에 재물을 잃으며 목숨을 아낀단 말씀입니까? 몹시 애통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폐지로서 여러 사람이 해를 면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실로 악을 징계하는 양법이며 세상을 절제하는 권위입니다. 또 문공이 인민 군사로서 이 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흉악한 자가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기한 권도를 사용하여 사로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1월의 밝으심으로 단안을 내리시와 한결같이 힘줄을 끊는 법을 조치시어 도둑을 없애는 방안으로 삼으시면 이 법은 비록 만세까지 행할 수 없더라도 오히려 한때는 시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명분은 성인이 근신하는 바이며 장명은 국가가 소중히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저의 제도에도 소인이 어떤 공로가 있으면 관작으로 포상하지 아니하고 포백으로 상을 주고 있사오니 이는 고금의 통이이며 만세의 상경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성공감의 주자 장인이 공로가 있을 것 같으면 천구일지라도 대부대장 사정 부사정의 직을 제수하였습니다. 무릇 사정 부사정이란 본시 유품이긴 하오나 신구에게나 이를 준다면 존비를 변별하고 상하를 정하는 분위에 어떠하오며 덕이 있는 자에게 자귀를 주고 공이 있는 자에게 녹봉을 준다는 뜻에도 또한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조선을 천하가 모두 예의의 나라라 이끄는 것은 그 양천의 구분과 존비의 등급이 몹시 분명한 까닭입니다. 이와 같은 천구가 직위를 받게 되면 신등은 다만 뒷날에 양천이 서로 섞이고 명분이 질서를 잃게 되어 그 배단이 작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시초에 삼가지 않으면 종말에 금할 수 없으면 자연의 이세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천구는 비록 큰 공로가 있더라도 관직의 포상을 허용하지 마옵시고 전백으로 상을 내리시와 양천의 구분을 엄하게 하시고 존비의 질서를 변별하게 하여 만세의 법전으로 삼으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장차 이를 생각해 보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4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영암의 성군 한 사람이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5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공법 상정소를 두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5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고신의 정조외를
삭제하여 달라는 조유래 등의 상서, 판관 조유래, 부교리 조유신이 상서하기를 옛날에 사람을 씀에 있어 세루에 구애하지 않았던 것은 오래입니다. 숭백을 주살하고도 우를 사공에 임명하였으며 채숙이 방패되었으나 체중으로 제후를 삼았던 것입니다. 이를 본다면 그 아버지가 악하다고 하여 그 아들의 선을 패하지 않았음이 명백하오며 역대의 사기를 더듬어 보건대 그 어머니가 민간인에게 시집갔어도 아들이 현달한 정승이 되었는가 하면 그 어머니가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였어도 아들이 재상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공자는 말씀하시기를 얼룩소의 새끼라도 그 삐까리 붉고 뿌리 바로 나면 쓰지 않으려 해도 산천이 놓겠는가 하셨습니다. 바야흐로 성상께 없어 천지가 모든 황예를 포용함과 같으신 도량과 천택이 온갖 오물을 받아들임과 같으신 덕을 가지시와 신등으로 하여금 성조의 벼슬하여 그 직분을 펴게 하시니 성은이 편중하여 보효를 꾀할 길이 없나이다. 다만 신의 조모 김씨의 애매한 일을 가지고 가끔 헌부에서 의문의 와전을 장소로 지어 누차 천정에 진달하였으나 이를 보류해 두시고 내리지 않으시와 한편으로는 정상이 의심스러운데 관련된 일을 용서하시니 그득이 지극히 후하시고 은혜 또한 지극히 높으시옵니다. 그러하오나 당의 관사에서 신등의 고신을 가지고 혹은 정조 외 혹은 작불납이라고 기재하고 서합한 바 있사오며 또 전조에서도 역시 신등을 누차 서반에 제수한 바 있사오나 신등은 은연인자중하고 호소 없이 평생을 마칠까 하였더니 이제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얻은 가운데 부녀자의 실행이 현자의 그 죄를 다스린 자의 자손은 동반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이는 진실로 공도가 크게 열리는 날로서 밝게 변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변별하지 않으면 뒤에 어찌 변별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죄 있는 사람 먼저 신문에서 조사를 받고 이를 안음하여 사실을 조사한 연후에 다스릴 것이요 허탄한 일을 가지고 그 자손의 앞길을 막으려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의 조무에 관하여 말이 있게 된 권한을 말씀드리며 문벌의 후예로서 아름다운 복식과 사치스런 거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증오를 샀으며 겸하여 조모의 아버지 김주가 개국 초기에 오랫동안 헌사의 법을 쥐었던 것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지금까지도 트집을 잡고 있고 또 난신 박포가 평소에 조부와 더불어 노비 관계로 텀이 져서 가지가지의 헌을 조작하여 전파한 바 있으며 지난번에 제신 정총의 아내와의 힐문 사건과 근자의 노비 공문에 잘못 허함을 쓴 까닭으로 밖으로 나가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도 규문에 엄습히 다스리지 않은 과실 같은 것도 없거니와 공초를 받아 치죄한 사실도 없는데 한갓 전해오는 의혹을 가지고 드디어 험절로 삼아 매양 이에 이르곤 합니다. 무릇 헌구의 일을 처음에는 비록 준엄하게 다루나 점차 말감해 가는 것은 고금이 다 그러한 것이온데 신의 아버지 명초가 중의 현직을 역임하였고 신등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허물이 없사온데도 더욱 말썽이 심해가니 이것이 신등이 마음을 달래고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부르짖으려는 것입니다. 지난 가보년에 신의 아버지가 철산군사로 임명되었을 때 헌부에서 봉정을 일을 저지하려 하니 태종께서 신명하옵신 판단으로 허망한 것임을 명확히 아시고 그 청을 윤호하지 않으시고 끝내 부임하게 하신 바도 있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선한 것은 길이 내려가고 악한 것은 그 당사자에게 그치게 한다고 한 것은 고금 지왕들의 인재를 사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를 재택하시와 시행하옵소서. 만약 부득이하옵거든 신등의 조모의 적확한 죄명을 헌부에 하문하시어 사실의 조사를 시행하게 하시와 이름 지을 만한 죄가 있다면 신등이 어찌 감히 다시 성조에 벼슬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만약에 지적한 일들이 전혀 허탄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율문에 명시된 조문이 있사오니 신등은 만분의 일이라도 천언이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하물며 사실이 실행한 일이 없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만일 상상의 재생지연을 입어 널리 벼슬길을 열어주고 고신에 대한 잡다한 문제도 또한 삭제해 주신다면 신등은 살아가는 마땅한 목숨을 바칠 것이요 죽어서는 마땅히 은혜를 갚게 삼고 문무의 미약한 재주를 다하여 견마의 정성을 깊이 본받겠나이다 하니 연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그 조모의 실사를 도리어 헛사라 하여 굳이 임금에게 아린 것도 불가하거려니와 또 숭백채숙의 악함을 그 조모에게 비겼고 우임금과 체증의 어짐을 자신들에게 비하여 그글 가운데인 말이 언연중에 자찬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한갓 자기의 훌륭한 점을 찬양할 줄로만 알고 어버이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줄은 모르니 비록 이를 가리려 해도 마침내 가리지 못하고 말았으며 이른바 아버지의 악한 것을 가지고 아들의 착한 것을 패할 수 없다고 한 것도 다른 사람이 첨가해 말하는 것이라면 가거니와 자기의 일을 논하면서 이와 같이 일컬었다면 과연 되겠는가 하였다. 승백은 우의 아버지인 곤의 관직명이고 채숙은 주나라의 무왕의 아우이며 자신은 군거를 말한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5일 김효 세 번째 기사. 대마주에서 토사물을 바치고 표류한 외인의 송환을 창하다. 대마주 인해군주와 월중수 종자무가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고 인하여 풍랑에 표류한 외인 대량 좌이문의 송환을 청하였다. 이에 앞서 대량 좌이문 등은 변조에 의하여 납포되었던 것인데 임금의 특명으로 송환하였다. 그런데 아직 그 본토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무가 사람을 보내어 청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제주 안무사 최혜산이 원숭이와 노루 한 쌍을 바치다. 명하여 상림원에서 기르다가 그 뒤에 인천 용류도로 옮겨 놓아주었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6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진상물을 토산물로 장식하게 하다. 각도감서와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정조동지 탄일의 진상과 강무 단호의 진상을 사라 능단으로 장식하는 것은 실상 폐단이 되니 이제부터는 모두 토산물을 쓰되 항구한 항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6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살인한 종 양금을 참형에 처하다. 내섬시의 종 양금이 사람을 살해하였으니 율문에 의하면 응당 참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6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옥고의 한 남자가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6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방비를 튼튼히 할 것을 전지하다. 흉악한 조금한 놈이 그 우리의 컨덕을 잊고 해마다 침략을 감행하여 그 죄가 누적한지라 대소신료들이 그 죄를 묻는 병력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 한둘이 아니로되 다만 연사가 죄알되지 아니하여 백성들도 오히려 먹기가 어렵고도 제의도 많고 하여 토굴의 거주는 단행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다만 변방의 방어를 10분 삼가고 굳게 하여 위험을 두려워하고 덕을 사모하게 하라. 그러나 변방 장수들이 그들의 옛 악습을 생각지 않고 신의로 대하여 변방의 방어를 조금이라도 이하게 하면 적도들이 간혹 강변준령의 무성한 숲 사이에 잠입해 숨어서 주의하러 기회를 엿보다가 때를 타서 몰래 충동하여 인민들을 살해하며 납치하곤 하니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해빙한 뒤에 인민들이 흩어져 농사를 지을 때는 척후를 선택하여 파견해서 몰래 강을 건너 적의 형세와 동태를 엿보되 혹은 깊숙이 적의 굴혈을 정탐하게 하고 또 반드시 근후한 노성지인과 더불어 비밀히 상의하되 번거롭게 묻지 마는 것이 좋다. 또 허니하는 자가 말하기를 여연 등지는 몹시 춥고 길이 험하여 겨울에는 말 한 마리 먹이는데 소요되는 꼴과
콩의 비용이 두어 사람을 먹이는 것보다 갑절이나 되며 비록 좋은 말이 있다 하여도 땅이 좁고 길이 험하여 만약 적도의 변란을 당하게 되면 말을 달릴 만한 곳이 없고 상방의 군사가 서로 접근하여 그 출격과 승패의 결단이 호흡지간에 있으므로 마병이 부적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건장하고 용맹 있는 보병을 택하여 수호에 충당하면 말을 먹일 걱정도 없고 방어도 견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이 의견이 어떤가? 널리 묻고 익히 토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충청도의 간권선을 파견하여 농작 상황을 살펴보게 하다. 임금이 충청도에 가뭄이 심하다는 것을 듣고 내섬 소유원 간권선을 파견하여 각 고을의 농장의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품 이상이 올린 외구의 제어책을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보내다. 전일에 사품 이상이 올린 외구의 제어책을 두 지를 초출 등사하여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에게 보내고 인하여 유시하기를 서방의 제의 일을 경에게 전의하였고 경도 또한 이미 나의 마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군사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제 널리 그 제어책을 구하여 초출 등사하여 보내니 비록 수시 조치하는 방책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더라도 역시 쓸만한 방책과 본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경이 항상 혼자서 보고 세밀히 그 뜻한 바를 구하며 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깊이 생각할 이 좋은 계책이 있거든. 만일 좋은 계책이 있거든 계획을 세워 계달하라. 어느 허니한 자는 말하기를 이만주 등이 우리 성상의 품어 기르시는 은혜를 잊고 그 실랑과 같은 마음을 자행하여 지난 임자년에 여연에 돌입하여 인민을 살해하고 납치하며 우마를 약탈하는데 그 죄가 막대함으로 마지 못하여 장수를 명하여 이를 정토하고 포획해 돌아왔사오나 전하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인자하신 마음으로 차마 형육을 차지 않으시고 모두 놓아 보내셨으니 그 은혜 지극히 우악하시고 그 덕이 지극히 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보복할 마음을 품고 두세 번에 이르도록 침략을 맞이 않으니 만약 군사를 조발하여 죄를 묻고 그 소굴을 소탕하지 않는다면 이는 적도로 하여금 기탄 없이 날로 더욱 발효하게 하여 변방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해가 없을 것이오니 즉시 병력을 동원하여 남김없이 섬멸하는 것이 옳다고 하오나 신은 이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솔히 병력을 동원하게 되면 그 해가 세 가지가 있으니 적도들이 패배를 당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복수의 거설을 잠시도 가슴속에 잊지 않고 날마다 변란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있을 것인데 만일 관군이 진격하는 것을 알고 미리 앞길을 점거하고 있으면 저들 한 사람이 좋게 우리 병명을 당할 것이요 험조한 곳에서 힘껏 싸고 우리의 선봉을 꺾게 되면 비록 맹명과 같은 용맹과 손오와 같은 지략이 있더라도 전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점차 퇴군하고 말 것이니 그 해가 한 가지요. 길에서 저지됨이 없이 비록 적도의 소굴에 이른다 하여도 그 적도가 금은 포백의 가산을 미리 산골에 깊이 감추어 놓아 집에는 한두 섬의 저축도 없기 때문에 풍문만 듣고도 흩어 산골 숲속으로 도망해버려 한갓 빈집만을 불사르고 적도의 분노와 원한을 격동시킬 것이니 그 해가 두 가지요. 여영, 관계, 자성 등 각 고을에 저축한 미국이 현재 3만 녀석에 불과할 뿐이니 어찌 1, 2개월 동안에 8, 9만에 달하는 군수를 지탱하겠습니까? 적도가 만약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으면 오랫동안 지구전을 벌일 수는 없고 회군에 돌아와 사줄만 피로하게 할 뿐이니 그 해가 세 가지입니다. 현재로서의 계책으로는 3, 4년의 넉넉한 기한을 두고 군량을 수송하며 병기를 갖추어 준비하고 사절들을 휴양시켜 변방을 고수하며 적도의 마음을 풀어지게 해놓고 인하여 적의 소굴의 원근과 당류의 다과를 살핀 연후에 동병할 만한 때를 모아 가능한 형세를 타서 적을 헤아려 출군하여 기병과 정병이 상승하여 천벌을
분명하게 보여지면 그의 위에 말한 폐해도 면하고 수년간의 치욕도 씻게 될 것입니다. 하고 어느 허니한 자는 말하기를 여연등질은 강을 따라 높은 산들이 깊숙이 젖을 지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름철에 농민들이 흩어져 있고 우마가 들여 있으면 저들이 몰래 높은 고개에 올라 속으로 사람과 물건의 다과를 헤어보고 강을 건너 도둑질을 하며 우리는 많지 않은 목책 수호군 1-20명으로 대적할 수 없어 빼앗기고 잡혀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을 기르려고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내륙지방으로 이주시켜 그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옮기고 땅을 줄이게 되면 그 불가함이 두 가지가 있으니 조정께서 전하신 땅을 줄이는 것은 급약함을 보이게 되니 그 불가함의 첫째요 천지가 만들어 놓은 험한 강을 버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농상의 업을 잃게 하니 그 불가함을 둘째입니다. 하물며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옛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계책으로 가장 좋은 것은 도절제사로 하여금 각 구자에 이미 설치된 목책을 순시하게 하여 만약 평지에 설치한 것이면 이를 즉시 철거하고 산을 의지한 은밀한 곳으로 옮기고 이내 평안도 내의 당번갑사와 대장대부 및 한량 100여 명을 추세하여 수효를 더해 액수를 정한 뒤 그 한 목책마다 적어도 5-60명을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많아도 7-80을 넘지 않게 하여 을에 머물러 방어하게 하고 밤에는 영을 흔들고 탁을 치며 윤번으로 나누어 목책을 순회하고 아침에는 군사 10여 명이 갑옷을 입고 병기를 가지고 적도들이 숨을 만한 숲을 일일이 점검 순시하여 적변이 없는 뒤에야 백성을 놓아 농사에 종사하게 하고 또 망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연대에 있게 하였다가 만일 적의 별난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적이 강을 건너기 전에 포를 놓아 통보하면 농민도 모두 보에 들어갈 수 있고 인근 책보의 군사들도 역시 구원에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어떤 허니한 자는 말하기를 거듭 인민의 힘을 들여 연대를 쌓느니 보다는 산이 올라가 망을 보는 것이 낫다고들 하나 신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변의 높은 산들이 가깝고 멀고 하여 그 형세가 같지 않으며 또 나무가 앞을 가려 훤히 볼 수 없어 오늘의 계책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여연으로부터 이 산에 이르기까지 강을 따라 높은 고지에 혹은 10리 혹은 15리의 간격으로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연대를 축주하고 매일 올라가 망을 보다가 적변이 있으면 혹은 각을 보고 혹은 포를 놓아 성세를 호응하여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응원할 것이며 적도가 만약 접근해 오거든 혹은 불을 놓거나 혹은 돌을 던져 다방으로 이를 제어하면 저들이 반드시 패해 달아날 것이며 넘겨보려는 마음도 없게 될 것입니다. 1. 상벌은 나라의 큰 고난입니다. 상이 공에 상당하지 않으면 어찌 선을 권장하며 벌이 죄에 상당하지 않으면 어찌 악을 징계하겠습니까? 이제 평안도 여연일로는 극변의 중지로서 전라, 경상도 등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길도의 예의에 의하여 현직자에게 공을 보상하는 규정은 이미 입법화하였으나 전직자의 정례는 없음으로 인하여 비록 어버이를 버리고 집을 하직하여 처져 멀리 떨어져 신근 노고하여도 탁월한 공로가 없을 것 같으면 끝내 상을 얻지 못하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두 영고를 핑계하고 부방하려 하지 않사오니 이제부터는 상기 전직자가 부방하여 3년간 신근한 자로서 상등 1명은 동서반을 물론하고 서용하여 뒷사람을 권려 권장하며 사람마다 즐겨 부방할 것이며 전투에서도 반드시 공을 거둘 것입니다. 1. 강토는 신밀히 지켜야 하며 잠시라도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산천이 광활하고 구자가 미비하면 그 요해의 긴급 여하를 헤아려서 가설할 것이며 수호가 소홀하고 사졸이 부족하면
구자의 대소를 참작하여 증언할 것이며 적이 우리 강토를 침범하였을 때 구자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진의 장수도 미처 이르지 못하게 되니 경관 중에서 용맹과 지략이 있는 사람을 보내어 각기 그 구자를 주관하며 주야로 고찰을 하게 하고 또 한가한 날에는 연대를 높이 쌓으면 적의 동태를 관망할 수 있고 인보와도 통할 것이요. 무성한 숲을 베어버리면 저들은 엿볼 것이 없고 우리는 갈고 심을 땅이 있게 되니 이 어찌 수의 일조가 아니겠습니까? 1. 경중의 무사로서 기사에 능한 자 수백 명을 선발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봄, 여름에 한 번을 파견하고 가을, 겨울에 한 번을 파견해 사시를 통해 각기 방어가 있게 되면 농민은 밭을 갈 수 있을 것이며 야인의 재침을 가히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영변과 여연 사이에 따로 방어할 곳을 세워서 여연에 급한 변이 있으면 가서 이를 구원하고 영변에 일이 있게 되면 역시 가서 도웁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뜻하지 않은 환란을 방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여연, 자성 등 고을의 강변 상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 살아가므로 농사철을 당할 때마다 성 안에 입보하고 또 근련 이래로 대신을 명해 보내어 모든 방략을 설치하기 때문에 겨울철의 방어책은 허소한 점이 없을 것 같으나 여름철 같은 때는 주민들이 덜에 흩어져 농경에 종사하고 머물러 방어하는 군사의 액수도 몹시 적으며 목책의 배슬도 상거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도들이 돌입하게 되면 덜에 흩어져 있는 농민들이 미처 입보하지 못하고 또 서로 구원하지도 못하며 장병이라는 자는 해병이 되었다 하여 본영에 머물러 와 있으면서 친히 순시도 점검도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 적도들이 그 사이를 타고 침입하여 살해와 약탈을 자행하고 돌아간 적이 실로 한두 차례가 아니었으며 진시로 통분할 일입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여연에서 자성까지 저 적들이 나오는 길이 불과 5, 6초로서 이것이 사실상 적의 노정의 초면입니다. 비옥군대 각 연변 요해처의 지리와 형세를 조사하여 15리나 혹은 20리 간격으로 목책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의주도의 방어 군사와 영변 토관으로 사의에 능한 자를 선택해서 적당한 양의 인원을 초출 배정하여 교체 방어하게 하고 황해도의 하번 갑사로 하여금 매양 하번에는 이등회의 윤번으로 부방하게 하며 또 황해도의 시위패로 하여금 서울에 올라가 번을 쓰는 것을 면제해주고 각기 당번달에 이들을 모두 방어에 들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군액이 부족하면 평안 황해 양도의 한량 인구를 모두 추세하여 번을 갈아 방어하게 하고 도질대사가 순행하여 점검 고찰하면 여름철에 방어책을 좀 더 얻게 되고 주민의 피납될 우려도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1. 여연, 자성의 방어는 몹시 긴급한 문제인데 군량의 저축이 본래 부족하오니 해도 각 고을의 군자를 농한기마다 차자로 수송하여 상기 각 고을에 나누어 두게 하고 만약 해도의 군자가 부족하면 황해도 각 고을의 군자를 역시 농한기에 각기 부근에서 수륙으로 운송하여 그 부족량을 충당하고 방어군사로서 특별히 군공을 세운 자는 특별히 발딱 서용하여 포상에서 뒷사람을 건장하며 한량이는 비록 공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방어에 힘쓴 자는 연안을 작정하여 평양 영변 등의 토관에 서용케 합니다. 1. 계모를 건의하는 자가 만대의 공고한 것을 도모하지 않고 일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경원의 대계로서 볼 수 없습니다. 옛날 주나라의 태왕이 적인의 화한으로 인하여 길을 옮긴 바 있고 한나라의 조충국이 조도의 규모가 너무 크다 하여 군둔전을 격파하였으나 마침내는 강로를 격파한 바 있사온데 이는 모두가 백성을 위한 장구지계로서 이미 하나의 명백한 효염인 것입니다. 이제 조명간 우위의 등지의 거주민들이 경작하는 농지는 바로 적도가 출입하는 요충지로서 그 전토가 척박협착하며 주민의 수요도 역시 많지는 않으나 국가에서 베푼 수비 방어책은
극히 주도하게 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적도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오로지 도둑질만 힘써 서로 번갈아 출입하면서 무시로 침략하기 때문에 누차 불후의 변이 발생하여 국가에 근심을 끼쳐왔었던 것입니다. 또 대령 협노의 군량 운수와 타도 군사의 왕래에 인마가 함께 지쳐 시를 기억할 수 없어 그 배가 한이 없으니 이는 아마도 만세의 경원지책이 아닐 것입니다. 어찌 이처럼 만취하는 주민을 위하여 뒷날에 무궁한 폐해를 쌓아야 되겠습니까? 비옥건대 깊숙한 곳에 경작할 만한 땅을 선택하여 나누어 입주시켜 안업하게 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목책은 그대로 수줍하게 하여 그 방면 각 고을의 군마와 남도의 군마로서 적당한 수요가 이에 머물러 방어하게 하고 연대를 높이 쌓고 근신하여 망을 보게 하고는 상기 주민들이 경작하던 농지를 영전으로 전환하여 옛날에 농사 지으며 싸우던 법에 따라 일이 있으면 농사 지어 군량을 비축하고 변이 있으면 나가 싸워 임기응전하게 하며 여연 자성은 엄중한 군사시설로 서로 성세하게 하고 도절제사가 순행하며 점건 십찰하여 항시 고찰을 가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적은 넘겨다 보려는 마음이 없게 되고 우리 인민은 피납될 우려가 없어 실로 만세 경운한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1. 저들이 졸지에 들어오는 것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각 구자에 대기하여 망보는 사람을 단지 1명만 정해놓고 또 수시로 규찰하지도 않기 때문에 비록 높고 멀리 보이는 곳이 있어도 태만한 자들이 높은 데 오르기를 꺼려하고 혹은 맹수를 두려워하여 상시 간망하지 못하는 데 반하여 저적들은 높은 데 올라가 숲속에 잠복하여 들에 흩어져 있는 사람과 우마를 굽어보며 그 다가와 장약을 살피고는 틈을 타서 도적이 되어 돌입해서 노략질을 하니 이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즐거이 여기어 누차 도둑질을 감행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 같아서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곳마다 망군 하나씩을 두고 그 연대를 축조하고 각기 3, 4명이 올라가 망부야 살피게 하고 각 하포 궁시 창금을 비치하고 주의하러 망부와 살피게 하여 적변을 먼저 발견하는 자는 적의 머리를 참은 것과 같이 상을 주고 이를 관망하지 못한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 같이 벌을 주며 변을 만나면 신포를 쏘아 이를 알리게 하며 저들이 마음속으로 항상 이를 두려워하여 흉포를 자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전야에 있던 자라도 목책으로 입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인근 구자에도 통하여 진장에까지 이르게 되니 사람과 말의 달리는 노고가 없이 순식간에 구원등이 자연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기에 앞서 계책을 배우고 부루를 순시하며 경계하고 궁수가 화살을 가지고 견고하게 지키며 덜을 비워놓고 기다린다며 저 우랑키들이 비록 돌입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이 없게 되어 저도 모르게 넘겨다 보려던 마음이 사라지고 도량의 업무도 저상되어 번승에 투항해 오는 자가 날마다 뒤를 이을 것입니다. 만약 수졸의 충당이 어렵다고 염려되면 사죄를 범하고 도망해 숨은 자로서 변진에 자수하는 자를 용서하여 그 죄를 면해준다면 수년을 가지 아니하여 변방의 군사가 만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더욱 개돼지 같은 마음을 품고 실랑과 같은 포악을 자행하거든 가서 그 속을 소탕하여 죄를 바르고 위험으로서 보이고 은혜로서 험어주면 마음을 돌려 순복할 것입니다. 헌의한 자가 말하기를 산천이 험하게 막히고 도로가 좁아서 말을 타면 열을 이루지 못하고 걸어도 옷깃을 나란히 하지 못하며 한 사람이 지키는 곳을 만명이 당하지 못하여 급기와 회군함에 미쳐 경예한 군사를 뽑아 지름길로 배로 달려 요회지를 점거하여 대군의 길을 단절하면 앞뒤로 적을 받아 서로 연속되지 못하게 세력이 나누어 약해져서 비록 지장이 있다 해도 그 계책을 베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오나 신의 생각에는 저 적도는 오합지배로서 함심이 없고 군령도 엄하지 않은데 어디서 기묘한 계략이 나와 우리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겠습니까? 그 좁고 막힌 요해처에 이르렀으나 먼저 우리 군사로 하여금
장악하고 고숙해 하면 저들이 반드시 미칠 수 없을 것인데 어찌 험지를 점거하고 요격하겠습니까? 대저 이와 같이 하면 군사가 나가도 만전할 것입니다. 1. 파저강 일대는 토질이 꽤 비옥하여 이만주가 멀리 와서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관계와 일일 노정입니다. 국가에서 농사철을 당하여 장수를 파견하여 공격하면 비록 다 잡지는 못하더라도 역시 농사를 어지럽힐 수가 있을 것이니 매양 농사철을 당할 때마다 경외의 한량자재와 시임산직의 갑사 그리고 시정의 사람들과 거도의 병사에 이르기까지 적당한 수요를 작정하여 1, 2명의 명장이 그 근방으로 이끌고 가서 각진의 유방군이라고 말하고 사람을 시켜 정탐하여 허한 틈을 타서 돌입하여 돌격하고 돌아오면 만주도 역시 피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 먼저 적변을 아는 것이 봉화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봉화의 배설이 모두 높은 산마루에서 봉화를 맡은 자가 항상 주재하여 있을 수 없고 각진의 장수도 또한 수시로 이를 귀찰할 수 없으므로 저 적도들이 허한 틈을 타서 돌입하여 우리 양민에게 해독을 끼치곤 하니 실로 한스러운 일입니다. 신이 일찍이 중국에 들어갈 때에 연삼참의 봉화를 배설한 곳을 보았는데 높은 산마루에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 그리 원근에 상관없이 모두 산허리에 설치하였을 때 서로 바라보이는 인가 근처로서 높은 산을 오르내리는 폐단도 없고 봉화를 맡은 사람이 항상 봉화대 위에 주재하여 적변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바라옵건대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고쳐 축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압록강은 하늘이 만든 경계로서 여연에서 자승에 이르기까지 적도가 침입해 돌아올 것은 불과 6, 7개소입니다. 4월부터 7월까지 근신하고도 용력과 자모르가 있는 자를 택하여 적당히 윤번으로 그곳에 복병시켰다가 도둑이 와서 강을 건너 민가에 침입하거든 복병이 몰래 일어나서 배를 빼앗아 물로 내려보내어 우리 군사들이 이를 타며 저 적도들을 모두 포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여연은 우리나라의 극북인 동시에 야인의 초면이라 마땅히 성곽을 높고 크게 하고 군사 말을 많이 길러 거전으로 만들어서 은혜와 위험이 겸전한 장수를 택하여 이를 진압하게 하고 군사를 다스려 수비 방어하기를 옛날 중국의 진나라 양호가 오나라 사람을 대하듯 하며 당나라 곽자이가 흉노를 열복시키듯이 하여 그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1. 각처 구자의 기치를 성하게 하고 고각을 정제하며 수졸의 수효를 종전의 액수에 적당히 더하고 그 중에 무죄를 능하고 묘락을 잘하는 자를 택하여 병주에서 교지를 받들어 차첩을 주어 총패 로 정하고 항상 사어를 연습시켜 구도의 제의에 대비하되 공을 세운 자는 예에 의하여 상을 주고 총패로서 능히 무리를 통솔하여 구도를 방어한 자가 있으면 특별히 노경을 가하소서. 남도의 사졸이 교대하여 부방하는 것은 그 노고가 타에 비한 배나되오니 바라옵건대 따로이 포상의 격식을 세워 그 마음을 위로하게 하소서. 1. 북쪽의 추악한 오랑캐와 동쪽 섬의 완악한 외놈들이 처음에는 황포 방자하였으나 누차의 위무를 입고는 마침내 그 마음을 고치니 전에 이르기를 덕으로서 사람을 굴복시키는 자는 충심으로 기뻐하여 정성껏 복종하는 것이다 하였사오니 파저강의 추한 무리들에게 이르시기를 변경을 침략함이 본시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나 우선 사람을 보내 위로해 유고하여 그 순대를 보고 사변을 살펴서 달리와 기순하는 자는 이를 권장하고 거주를 원하는 자는 이를 들어줄 것이다고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북쪽 오랑캐와 동쪽 외놈처럼 서로 뒤를 이어 기순하지 않으리라 누가 단정하겠습니까? 만약 아들과 아우를 볼모로 하여 기순해 오는 자가 많게 되면 만주의 기순도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도 저놈들이 그 흉악을 개전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거조를 어찌 그만두오리까? 1. 오랑캐의 근심은 옛부터 있는 것으로서 이 개나 쥐 같은 것들을 무엇 개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인면수심으로 잠깐 신하로 복정에 숨겼다가 바로 배반하여 다 믿기도 어렵고 다 선멸할 수도 없는 것이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안으로는 문덕을 닦으시고 밖으로는 무비를 엄하게 하시와 위엄과 사랑을 보이시고 물품의 하사를 절제에 감하시고 사객의 접대에 차등을 두어 그의 성실과 위장 여부를 관찰하소서. 저들이 만약 침노하기 어려움을 알면 반드시 성심으로 기순하여 복종할 것입니다. 대저 장수는 전략을 전단함을 귀히 여기고 군사는 기세를 숭상하는 것이므로 병법에 권을 내외로 나눈다는 말이 있고 권을 합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있으며 진퇴가 한결같은 영이 있는가 하면 편의한 대로 종사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러하옵기에 오직 장수를 택하여 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장수된 자가 사줄과 더불어 간구를 같이 하면 사줄이 장수 받들기를 사지가 머리와 눈을 호위하듯이 하고 장수가 지경을 지키기를 마치 한 집의 거처하는 방을 보호하듯이 한 연후에야 외적의 침입을 막고 인민을 보호할 수 있어 목축도 번식시키고 전답도 개척할 것입니다. 1. 이만주 등이 근현의 북쪽 땅으로 이전에 살고 있는데 어느 곳에 있는지는 알 길이 없고 또 스스로가 그 죄를 알고 반드시 척후를 철저히 하고 있을 것이므로 만약 관군이 온 것을 알면 싸우지 않고 달아날 것이니 그 집들만 태워 없앤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분노만을 격동시켜 무한한 근심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또 연변에 갖고 오래 비축된 군량이 넉넉지 못한데 혹시 큰일이라도 있게 되면 어찌 충족해 쓰겠습니까? 더욱이 저들은 우리 강토를 침략하여 점령할 야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보복을 하여 원한을 씻으려는데 불과할 것이니 이는 하나의 도둑질이나 도둑개입니다. 더불어 개교하여 자주 병력을 일으켰어야 되겠습니까? 또 더욱이 평안도는 우리나라의 인후지지이온데 이러한 도둑질이나 도둑개로 말미암아 사주들을 필요하게 함도 또한 불가합니다. 오늘의 계책으로는 척후를 근신히 하고 수비와 방어를 엄중히 하며 사자로 오는 자를 예로서 접대하여 거짓 어리석은 양굴레만 씌워서 그 신봉을 늦추게 하고는 일면 군비를 갖추고 일면 사조를 훈련시키면서 소재지와 도로의 원근과 인구의 다가를 세밀히 탐지해 놓고 동태를 관망하여 시기를 기다리되 만약 개전하지 아니하고 악한 행동을 그치지 아니하여 부득이한다면 3, 4월에 땅이 질지 않고 봄풀이 돋아날 때 정예한 기병 약간을 뽑아 풀이에 달려가 이를 공격하면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철에 농민이 덜에 퍼져 있을 때는 수비와 방어가 실상 어렵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2, 3년을 한하여 해빙한 뒤 4월부터 9월까지 희천 이남의 각 고을에 사는 하번 박패 민 시위패와 장정이 많은 호내에서 건장하고 용력 있는 사람, 재색을 지원하는 사람, 평양 연변의 토관 중에서 사의에 유능한 사람을 모두 뽑아내어 이미 정하에 높은 군수 외의 여연에는 매월 마병, 보병 아울러 400명을 증가시키고 자성 강계는 각기 200을 증가시키며 이산, 벽동, 창성은 각기 100을 증가시켜 각처의 목적을 나누어 지키며 화포, 창도, 기타, 병기를 많이 준비하게 하고는 부방 군관 중에서 그 제목이 장수가 될 만한 자를 선택하여 총패로 정하여 방어를 고찰하게 하고 강깃을 아래 위에 수목이 무성하여 적도가 의지에 숨을 만한 곳을 모두 베어 없애고 고봉준령으로서 강에 임하여 훤히 바라볼 만한 곳이 없으면 험준한 데를 의지하여 연대를 높이 쌓고 만군 3, 4명을 택정하여 밤낮으로 망을 보게 하되 매일 해가 돋은 뒤에 마병 용사 10여 명으로 하여금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강변을 순시하게 하여 과연 적도의 기척이 없으면 백성을 놓아 농지로 나가게 하고 군관과 군인이 각기 군기를 가지고 강변을 아래 위에 늘어서서 순찰하게 하고 또 적변이 있으면 연대에서 망보던 사람이 포를 쏘아 통보하면 군인은 농민을 영술하고 목책 안으로 달려가서 벽을 단단히 하며 고수하고
군관은 강변으로 달려가서 적의 다가를 헤아려서 그 수요가 적으면 이를 유인에 포착하고 그 수요가 많으면 배에서 내리기 전에 언덕으로 올라가서 활을 쏘아 막으면 적이 감히 전진해 오지 못할 것이며 인근 목책에 변이 있어 포성으로 급히 통고해 오면 마병이 즉시 달려가 보고해서 사기에 임하여 구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비록 포착하지는 못하더라도 실패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그 인민의 호수가 많지 아니하여 목책을 설치하지 않은 곳의 주민들은 전과 같이 산골에 숨어 살며 출입하면서 경작하게 하면 거의 적의 환난은 면할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 말이 유리한 말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저들이 몰래 높은 곳에 올라가 농민이 출입하는 길을 잘 보아두었다가 깊은 밤을 타서 들이닥치면 그 노략이 용이하여 사실 적당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